자, 이어서 우리는 제9강입니다. 9강은 제5장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두 문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 항상 나오고 있죠. 일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임대주택도 다르고 분양주택도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분양주택 둘 다 다릅니다. 공공주택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임대하는 주체를 뭐라고 하냐? 공공주택 사업자라 부르고, 누구한테 임대하느냐? 임차인한테 임대한다 그러고, 나중에 기간이 꽉 차면 파는 걸 뭐라고 하냐? 공공임대 아파트 나중에 팔잖아요. 임차인한테. 파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분양전환이라고 합니다. 분양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분양전환할 때 이제 임차인들이 뭐 아파트가 비싸다 싸다 막 얘기하죠. 분양전환할 때. 일정 기간 10년짜리면 10년 지나면 팔잖아요. 이게 분양전환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전환형이면은 그 기간이 꽉 차면 돈 받고 분양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공주택 사업자라고 합니다. 임대 주체를 갖다가. 그리고 여기는 임대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주택도 같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비교적 쉽게 나온 편입니다.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먼저 공공주택 봅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나오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또는 다른 법에 따라 건설, 매입, 임차인을 공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거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누가? 공공주택 사업자가. 그래가지고 짓거나 또 건설, 매입 또는 임차. 건설할 수도 있고 사가지고 임대할 수도 있고 세를 내서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 소리야? 공공주체가 일반 사람을 세를 내요. 다시 또 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공임대입니다. 그러면 크게 뭐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동그라미 1번 공공임대가 있고 또 하나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별거 아니고 싸게 분양하는 거죠. 공공임대가 중요한데 공공임대는 현재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에서 7가지가 있게 되겠네요. 그 용어 정의가 잘 나와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디귿, 행복주택 밑에 이거 디귿에 의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들어갔어요.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두 8가지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연구임대 봅시다. 연구임대. 국가 지방자치 재정 지원받아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국민임대. 국가나 지방 재정으로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서 30년 이상. 연구임대는 50년 이상 또는 영구. 국민임대는 30년 이상. 행복택. 국가 지방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택이다. 근데 밑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요거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통합공공임대택이 들어갔어요. 통합공공임대택도 아까 말한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 지원받아 이건 똑같아요. 대신 누가 대상이냐? 최저소득계층 같은 거, 젊은 층, 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한마디로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해서 사회 취약계층.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이걸 다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같이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행복택 밑에 통합 공공 임대 주택이라는 것이 새로 들어갔다. 다시 이제 밑에 들어가서 장기전세 규제와서 장기전세는 역시 똑같이 국가 지방재정이나 주택도시 지원받아가지고 전세계획 방식이다. 전세계획 방식. 분양전환 공공임대. 나중에 살다가 분양전환한다. 판단적이죠. 기존주택 매입 임대택. 기존주택을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누구한테 임대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택. 이건 세 내가지고 또 세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 거를 갖다가 주택을 세를 내요. 보통. 그 다음에 싸게 세를 또 주는 거예요. 일종의 전대차예요. 전대차. 세를 낸 다음에 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방세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서 기존택을 임차한 다음에 다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것. 이것도 역시 공공임대택이다. 모두 8가지예요. 7가지가 하나 이제 여기까지 통합 공공임대까지 8가지. 다음 공공분양은 별거 없어요.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85제곱미터 이하죠. 이게 싸겠죠. 좀 싸니까 대수가 세겠죠. 다음 공공건설 임대. 직접 건설해서 임대하는 거고 사가지고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해서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건설하는 것이고 공공매입 임대는 사가지고 임대하는 것이고 사가지고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에 의해서 해가지고 임대 같은 거 하는 것이고 공공택지구. 이 공공택지구는 공공택이 전체 택의 반 이상 차지한다. 공공택지구는 공공택이 주택 중에서 100분의 50 이상 차지한다. 100분의 50 이상 차지한다. 이런 데가 바로 공공택지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공공택 사업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공공택 지구 조성 사업은 공공택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별거 없죠. 공공택 주택 건설 사업은 공공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거 하나만 하는 소리. 4가지 있고 분양전환. 그렇다니까요. 이 공공택 사업자가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기간이 꽉 차면 파는 거예요. 이게 분양전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즘 같은 데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년짜리였다. 10년 전에 임차인들이 들어갈 때는 가격을 대강 예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분양전환할 때가 되니까 최근에 아파트가 되게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감정평가금이라도 있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워낙 막 50%, 100% 올라버리니까 분양전환 가격이 대단히 올라버린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살고 있던 임차인.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싸게 해달라 막 그런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감정평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에도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주변의 시세가 감당하기가 힘들죠. 옛날엔 좀 싼 맛에 했는데 이걸 분양전환 받는데 그렇습니다. 공공준주택 7번 63쪽 주택법상 준주택이 4가지가 있어요. 다만 공공주택은 뭐냐?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법상 준주택 4가지인데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지은 거다. 매입한 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 자금을 지원받아 이렇게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이렇게 나가죠. 가지고 건설 매입 임차해가지고 공적 자금이 투자된 준주택이다를 공공준주택이라고 부른다. 4가지가 있죠. 주택법상 4가지.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64쪽 위에 동그라미 2번 공공준주택 면적은 주거규모법상의 최저 주거 기준 1인 최소 주거 면적을 만족해낸다. 최근에 테레비 보니까 청년주택 같은 거 이런 것도 최소 주거 면적이 14제곱미터인가 이렇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당첨돼서 좋아했는데 너무 작더라. 너무 작더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옷을 넣을 데가 없으면 베란다 놀고 막 걸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봤어요. 왜냐면 1인 최소 주거 면적이 14제곱미터인가 그래요, 현재.
약 4평 정도 좀 못 돼요, 원래. 2번, 공공택 공관리 계획 등. 특별히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에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의 원활한 건설 및 관리 등에서 주거기본법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정확계획과 연계해가지고 5년마다 공공택 공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10년 단위 주거정확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공공택 공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별히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앞에 민간건설 임대에서는, 민간임대 거기에서는 주택법, 건축법 옆에 공동택 관리법이 있었어요. 공동택 관리법이 있었었는데, 사장할 때는, 여기는 공동택 관리법은 없고, 그냥 주택임차법만 하나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포인트입니다. 봐드릴까요? 자, 앞에 사장할 때, 요거는 공동택 관리법도 들어있다. 52쪽. 52쪽 위에 보면은 2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택 관리법, 주택임대차보법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64쪽은 주택법, 건축법, 그 다음에 공동택 관리법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주의하세요.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공공택의 운영관리 시험지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일단은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거라. 왜? 공공택 사업자가 갑질할까 봐. 그다음에 올라가서 공공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아, 이게 뭔 소린가? 65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 봐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공임대가 5년짜리도 있거든요. 5년짜리라고 봅시다. 5년짜리. 5년짜리다. 그래서 이제 B라는 거기 B라는 임차인이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가면 2년 보장하죠. 또 갱신했어요. 2년이죠. 4년 됐어요. 4년. 뭐 현행 주택임대차법상은 4년까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한 번 갱신하면 2년씩인데, 근데 이게 5년짜리에서 5년 만에 분양전환을 할 예정이에요. 분양전환. 그럼 B는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이 아파트를 갖게 되거든요. 돈 내겠지만은 분양전환 받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니까 한 번 갱신하면 2년이래요. 2년 하다 보니까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 1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6년째 되잖아요. 그때는 굳이 이 규정을 2년 규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도 괜찮다. 그냥 이때는 2년 이내도 괜찮다. 2년 이내도 괜찮다. 굳이 2년 꽉 안 채워도 괜찮다. 오히려 이 법 규정이 오히려 임차인한테 불리한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이내도 괜찮다. 2년 보장이야. 2년 이내다. 그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2번 재계약 거절 등 민간임대하고 똑같습니다. 공공택 사업자가 임차인이 잘못하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쫓겨나는 사유 1번 기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공공임대택을 임대받았다. 니은은 뭐냐면 한마디로 부자예요. 부자. 임차인 자산소득이 규정을 오버됐다. 가만히 보니까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갔는데 외제차가 2대나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은행에 저금이 10억이나 돼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쫓겨나겠죠. 그런 뜻입니다. 니은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죠. 외제차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죠. 주차는 돼 있죠. 거기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디귿. 임차인이 공공임대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걸 확인됐다.
이 양반이 아주 소득이 적어요. 더군다나 또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넣기만 하면 당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하나 당첨해놓고, 그 다음에 강원도 속초에다 당첨해놓고, 강화도에 당첨해놓고, 당첨 다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제주도 가서 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중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나가시오.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티귿. 리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위반했다. 계약서 안 지켰다. 미음. 요게 공공임대는 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남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남한테 팔아먹거나 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걸렸다. 나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싸게 내고 비싸게 받은 다음에 중간에 띄어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나가야 되고. 비읍. 기타 임대료 납부 업무 등등 분담금 납부 업무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세히 배워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도 임대료는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된 경우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공동태를 고의로 파손 멸실했다. 이건 당연하죠. 막 부시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가 공공택 사업자가 임차인을 쫓아내는 것이고, 반대로 2번. 임차인이 공공택 사업자에 대해서 나 안 할래요. 나 나갈래요. 계약 파기합시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임차인이 공공택 사업자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돈 받아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공공임대택의 전대등 제한. 여기 전대등은 양도하고 전대를 얘기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전대등 제한. 나중에 이제 민법 할 때 배울 건데, 민법에서 배우는 얘기인데, 양도가 있고 전대가 있어요. 양도가 있고 전대가 있어요. 여기 전대등 그려놨어요. 전대등이라는 것은 양도하고 전대를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양도란 뭐냐? A가 있고 B가 있고 이게 C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임차인입니다. 여기 정식 임차인이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싸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권리를 갖다가 C한테 팔아먹고 얘 나가버리고 이 권리를 C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권리를 넘기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양도입니다. B가 얘기하기를 야, 나 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하는데 싸게 내고 있어. 너 나한테 사. 권리 사. 사놓고 임차인 빠져나가는 게 양도입니다. 이것도 걸린다. 두 번째, 전대는 뭐냐? A, B, C 관계인데 여기 임차인이 지금 들어가 살긴 사는데 살지는 않고 C한테 남겨버려요. 또 세를 주는 거예요. B가 C한테 또 세를 줍니다. 이걸 전대라고 해요. 전대. 그래가지고 B가 C한테 월 8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B는 여기 공공택 사업자한테 싸게 들어갔으니까 월 30만 원만 주면 돼요. 중간에 띄어먹는 거. 사는 건 이제 C가 살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또 세를 주는 거예요. 비싸게 세를 주고 중간에 자기는 임차인진을 유지하면서 30만 원만 바치고 50만 원 중간 띄어먹는 거예요. 또 세를 줬으니까. 요거 전대. 둘 다 안 된다. 양도, 전대, 둘 다 안 됩니다. 이게 전대등 제한.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사 가는 경우. 그러나 원칙은 안 된다. 다음, 특별수원 충당금 적립. 아까 민간 임대택 또 특별수원 충당금 적립했잖아요. 분양택은 장기수원 충당금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역시 장기수원 충당금은 소유자한테 걷었잖아요. 여기는 아까 민간 임대는 스스로 적립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역시 스스로 적립합니다. 공공임대택의 공공택 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된다. 스스로 적립합니다. 임차인한테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특별수원 충당금 적립 대상이냐? 66조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그 다음에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택. 이 세 가지는 특별수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특별히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 난방 방식하고 요거는
150세대 이상이 아니더라도 150세대 이상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한다?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세 되면서 엘리베이터에 있다 그러면 정립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매각 제한. 여기서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작년, 재작년 연달아서 여기서 한 문제씩 나왔어요.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대단히 쉬운 문제인데 연구임대 50년, 국민임대 30년, 행복주택 거기 30년, 장기선제 20년, 기타 10년짜리 있고 5년짜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의무경 꼭 외우셔야 됩니다. 50년, 30년, 30년, 20년, 10년, 5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도 요거 아까 했던 거 통합 공공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아마 30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번에. 30년 들어갈 겁니다.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30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나올 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 나왔고, 재작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나왔고, 2019년 나왔어요. 두 문제 중에 여기 나왔으니까 다 맞았겠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공주택특별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두 문제 나온다. 비교적 쉽다. 제6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건 인문강의니까 제가 간단히만 했지만 원래는 대단히 어려워요. 두 문제 나오는데. 6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인문강의니까 제가 4페이지 정도로 줄였지만은 원래 기본서는 60페이지 정도, 80페이지 정도 돼요. 60페이지 정도에서 두 문제 나오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두 문제를.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좀 찾아보는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좀 어려운 표현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점수를 따면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인문 강의니까 기초적인 걸 닦아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뭘 들어봤냐? 재건축 재개발법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이 근거법이 요겁니다. 원칙적으로. 요 정의.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 내에서는 정비사업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정비사업하는 영역 그 바운더리가 정비구역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비사업이거든요. 정비사업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다. 옛날에는 5가지가 있은 적 있어요. 지금 이제 3가지밖에 없습니다. 공부하기 편해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에 사업을 말한다. 3개. 천천히 봐드려야 돼요. 용어적인, 이거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주관식 나오면. 이미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옛날 같은 때 재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적는 거 나온 적이 있어요.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개 사업. 먼저, 주거환경検사. 뭐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소위 말해서 조금 빈천한 곳이에요. 이런 집단 거주하는 지역인데, 주의할 것은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같은 거, 상하수도 이런 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냥 열악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열악해요.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과도하게 밀집. 그냥 밀집이 아니라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옛날 우리 산동네, 우리 옛날 말로 산동네 같은데. 이런데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택 및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아파트는 없죠. 당연히 옛날 산동네 아파트 없죠.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단독택하고 다세대택에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게 바로 주거환경 사업이다. 가장 특징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재개발은 좀 나아요. 좀 나은 것입니다. 보통 재개발은 지방 같은 데 보면 역전 앞에 있죠? 역전 앞에가 재개발 많이 해요. 여기는 정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극히 열악이 아니에요. 좀 나아요. 극히 열악이 아니라 그냥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업적, 공업적 등에서 옛날에는 이걸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랬었어요. 그걸 없애버리고 재개발을 묶어버렸어요. 사업적, 공업적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상가 같은 거 좀 복잡하게 된 상가 같은 거, 그걸 이렇게 정비하는 거죠. 깨끗하게 상가 빌딩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사업도 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주의할 뭐냐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 그 다음에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 극히 열악이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이 아니에요. 그냥 열악, 그냥 밀집이에요. 그런데 재건축 재미있어요. 3번 재건축. 재건축하면 옛날에 강남 대치동에 뭐 재건축 그게 생각나는데, 재건축은 말이죠. 정비 기반시 열악이 아니에요. 양호해요. 도로, 상하도, 주차장 다 잘 돼 있어요. 양호해요, 양호. 양호가 핵심이고, 그 대신 노불량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떤 건물이 밀집되어 있냐면 공동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거. 이게 밀집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걸 재건축이라고 불러요.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하죠. 그렇죠. 네. 재건축. 이게 재건축인데, 이제 이런 재건축이 무슨 용도, 무엇으로 탈바꿈했느냐? 돈 버는 수단으로 탈바꿈했죠. 그죠? 아파트 가격 올리는 수단으로 탈바꿈했죠. 그래서 재건축하려고 그러죠. 원래는 주거환경 사업하기인데, 그게 문제 아니라 속마음은 아파트가 오르니까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죠. 주로 아파트 밀집적입니다. 공동택이라고 하죠. 아파트고. 전기, 수도 이런 뭐 도로 같은 거 잘 돼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란 말이죠. 소위 말해서. 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우리가 번데기가 변해서 나방이 되듯이 올챙이가 변해서 개구리가 되듯이 여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올챙이고 조합은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하냐?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잘 돼서 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이 되기 위해서 먼저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조합의 설립부터 봅시다. 일단은 언제 조합이 있느냐? 조합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조합이 필요한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가 안 해요.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안 한단 말이죠.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만든단 말이죠.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장 군수가 안 하고 LH 공사도 안 하고 공공기관도 안 하니까 그 집주인들, 땅 주인들을 모아가지고 조합 만든단 말이죠. 다만 25조 1항 2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칠판을 좀 봐야 되겠네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름을 적을 알아야 됩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러면 여기는 조합, 여기는 추진위원회,
근데 조합은 말이죠. 인가받아요. 조합은 인가받습니다. 인가받고 추진위원회는 승인받아요. 승인. 누구한테 인가 승인받느냐? 시장, 군수 등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이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시장, 군수 등 그러면 대단히 넓은 개념입니다. 어쨌거나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승인받아야 되고 조합은 인가받는데 추진위원회가 먼저예요. 근데 주거 환경 사람 누가 이걸 사업을 하느냐? 여기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조합이 없어요. 걔네들이 안 하면 조합 없다고 그랬죠? 얘네들이 아닐 때 조합이 있으니까. 조합이 없어요. 그럼 조합 없으면 추진위도 없어요. 근데 재건축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있으려니까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주조합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추진위원회 있어야지 조합 만드는 거 재건축이니까. 근데 재개발은 특별나요. 여러분. 조합이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합이 있으면 조합이 하면 돼요. 근데 조합이 없으면 누가 하느냐? 토지등 소유자, 그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토지등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모아가지고 하게 돼요.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냐? 20인 미만일 때. 20인만은 조합 안 만들고 직접 토지등 소유자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게 바로 여기 뭐라고 표현하느냐? 25조 1항 2호. 여기에 25조 1항 2호. 요겁니다, 요거. 이럴 땐 조합 안 한다. 왜?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하니까. 20인 미만이니까. 그래서 안 한단 말이죠. 이때는 조합 필요 없고, 요건 조합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추진위원회도 똑같아요.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추진위원회는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넣읍시다. 68쪽 추진위원회.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28쪽 조례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든다? 조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을 만들려고 그러면 미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즉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뭐 받는다고요?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승인받아요. 승인받습니다. 추진위원회. 어떻게 그럼 서류를 만드느냐? 밑에 기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 있어야 되고 운영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받아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2번.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도 추진위원회 있고 여기도 추진위원회 있죠. 추진위원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없을 수도 있다. 왜? 공공지원할 땐 이거 없어도 괜찮다. 공공지원이 뭔데? 시장 구수등이 도와주는 거야. 시장 구수등이 주도적으로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한다? 추진위원회 없고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건너뛸 수 있어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없고 맞바로 조합으로 갈 수도 있다. 시장 구수등이 개입하니까. 그 다음 괄호 3번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위원회 업무. 시험제 나올 수 있죠? 추진위원회가 뭐 하느냐? 첫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한다. 변경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뭐냐? 이 재개발, 재건축 이거 절차가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걸 컨설팅 해주는 친구. 컨설팅 해줘요. 또 이게 도장도 이렇게 동의서 같은 도장도 받는 거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주는 친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예요. 그걸 갖다가 선정이나 변경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그 위원들은 사실상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걸 선정합니다. 설계사 선정 변경 추진위원회하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을 위한 받기 위한 준비. 예. 그다음에 그 밖에 내용 이런 것 갖다 누가 한다? 추진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 이름 뭐 받았죠? 건축허가 받았죠. 건축허가 받았죠.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이름 뭐 받았죠?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뭐 받아야 되냐?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아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정비사업 하려면 재개발사업, 재건사업 하려면 뭐 받는다? 사업시행 인가 받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누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봅시다. 시행자가 받습니다. 시행자가 정비사업 하려고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서하고 정관 등 그 밖에 일정서를 첨부한 다음에 누구한테 제출해서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착수하게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이 정비사업을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가번상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어쨌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정비사업을 출발할 수가 있어요.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행자가 누구한테 서류를 냈어요? 시행자가 서류를 누구한테 냈냐면은 시장 군수한테 사업시행 인가 서류를 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장 군수동이 인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밑에 동그라미 2번. 시장 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 계획서 이 제출이 있은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가 통보해야 돼요. 60일 이내 인가한다 안 한다를 시행자한테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시장군수한테 인가 받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근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안 받는 친구도 있어요. 괄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공동시행 경우도 역시 인가를 받는데 다만 시행자가 누구일 때? 시행자가 시장 군수동인 경우는 굳이 자기가 자기한테 사업시행 인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안 받습니다. 괄호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동일 때는 제외한다. 안 받죠. 우리가 건축법상도 행정기관일 때는 건축허가 받아야 안 받죠. 협의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역시 제외한다. 굳이 받을 필요 없다. 행정기관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8조까지 해서 우리가 제 9강을 마치고 10강은 69조부터 분양 및 분양 시청 등 해가지고 이번 10강에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0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